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좀 팍팍 해가지고요.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시간 안에 끝냈는 줄 알았더니 1시간 1분 30초 했었네요. 자, 먼저 댓글부터 읽으면서 웜의 소통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삼전 하이닉스 급등 직전에 위험 관리한다고 하이닉스를 다 팔아버렸는데 오대리님 말처럼 우리나라 투자하면서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그걸 깔아놓지 않으니 반도체가 움직이니 스트레스가 안 생길 수가 없네요. 이런 반도체 대형주는 몇 개월이 수급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미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입니다. 다음 버스는 언제나 있는 법이겠지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모닝 브리프 끝나고 또 반도체에 관한 얘기 좀 했거든요. 오드리가 계속 전자 리포트 계속 가져와 줬었고 심택이 이상 급등했던 게 벌써 한 2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고 시장이 다 힌트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다 캐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택이 오르고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삼성전기 같은 MLCC나 기타 뭐 기판하는 업체들 이비덴 일본의 이비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막 지금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 상승 이게 정말 큰 시세라면 과거에 2015, 16, 17, 18년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때 반짝 그 코로나 구제금으로 반도체 랠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2013년부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뭐 개발했다. 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스마트폰 혁명이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PC 책상에 앉았을 때만 PC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생기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니면 뭐 텔레비 보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이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 또 데이터 센터 이런 데다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뭐 클라우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도에 반도체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 왔다. 네,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반도체 계열 작년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왔을 때도 요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강의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는 그 큰 흐름을 보면 2013, 14, 15, 15년도에 반도체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16, 17, 18년도까지 또 쫙 이어져요. 15년, 18년 다 이익이 되게 많이 나올 때 주가가 그 해만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때도 보면 15년도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AMAT라든지 반도체 전 세계 1등 기업, 반장비 회사 1등 기업이 또 15년도에는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8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반도체 사이클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랑은 조금 달라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구제 금융을 해주면서 그걸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 바꾸고 이러면서 반짝 랠리였었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플랫폼 기업까지 데이터 센터 플랫폼 기업까지 클라우드 이런 것까지 넘어오는 그 긴 흐름은
13, 14, 15, 16, 17, 18년도 한 6년 흐름이었거든요. 그때 중간중간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크게 한번 랠리가 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죠? 오픈 AI 22년 11월 달부터 시작했고 23, 24, 올해가 25년이라는 거죠. 작년에 주가가 한번 확 밀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22년 밀렸고 24년도에 작년 밀렸었는데 이게 AI 모멘텀이 끝난 건가 보면 이제 AI 서버 쪽 모멘텀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노트북이 지금 뭐 AI 노트북이라 하는데 별 차이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노트북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지금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가 되고 있잖아요. 자동차 있고 또 바로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AI 모멘텀은 지난 2013년에서 18년까지 그 6년의 모멘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 많이 했었었죠. 했다가 모건 스탠리의 겨울에 주가가 그렇게 또 박살나니까 25만 원이 하이닉스가 15만 원이 되고 전자는 96,800원이 5만 원이 살짝 깨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다시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는 이 AI 모멘텀에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고 그 밸류 체인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좀 소외됐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칩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해 하면서 중국어 독자적인 걸로 나가고 근데 중국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 밑단의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 메모리 혼자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그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까지 지금 돌아서면서 삼성전자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급하게 어제 뭐 따뜻한 겨울 그러면서 또 26년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 26년이 가면 2018년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17년이 트럼프 1기의 첫 번째 해였고 지금도 트럼프 1기의 첫 번째 해고 그때는 2017년 9월에는 북한하고 트럼프랑 뭐 전쟁할 것처럼 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되게 불안감이 고조됐다면 지금은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다행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이번 9월에 그런 추석을 앞둔 불안감 거기다가 트럼프의 행보는 오히려 2017년에는 대통령 처음 하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는 과격하게 했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겸손한 뭐 모드였는데 지금은 너무 약간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에 트럼프 입에서 막 동맹국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올 초에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마음도 좀 조심스러운 거죠. 트럼프의 입에서 이번에 비자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근로자들 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어쨌든 자본주의 주식시장에 좋은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자꾸 조심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그때 2017년하고 비슷하고 뭐 올 초에 2017년 장하고 비슷하게 작년 뭐 트럼프 2.0 책에도 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석유화학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에 있어서 기회가 오고 2017년 되면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쭉 해놨었는데 이번 9월달 추석 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작은 태풍이라도 오는 거 아닌가 거기에 조심하다가 저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반도체 ETF 지금 다 날려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2017년하고 18년을 공부를 또 해보다 보면, 그리고 또 반도체 랠리가 있었던 2020년 말하고 21년, 그때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들 잘 쳐다보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버스는 언제나 있는 법이겠지요 해놨지만 버스는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로 가는 버스 놓쳤어요. 바로 가는 여의도에서 양재 가는 한 번에 가는 버스는 놓쳤지만 보면 얼마든지 9호선 타고 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갈아타고 약간은 불편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갈 수 있다. 직행버스는 놓쳤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해보자. 추석 때. 왜냐면 이번 4Q 내내 1Q 또 장이 좋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이 중형주단에서 크게 오를 주식들이 또 많고, 기존의 주도주 조방호는 이대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그 BBIG 빅7의 주가가 먼저 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랠리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21년도에 시장의 고점을 치고 있었던 거는 또다시 빅7 종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전자랑 기타 소외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의 인내심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댓글부터 벌써 12분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댓글들이 많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을 이해하고 또 인정해야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 이름을 해놓고도 계좌를 보면서 자꾸 지난달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참 딱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1년은 맡겼으면 느긋이 기다리며 공부하면 될 텐데 1개월 지났을 뿐인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채밀턴 중에서도 최근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해서 적어봤습니다. 네. 많으실 겁니다. 네.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고민하던 시간을 좀 더 건설적인 곳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행복한 투자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 회의는 회의대로 모닝브리프, 그러고 나서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했던 고민을 쭉 말씀드렸고, 저희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채밀턴 분들, 그리고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은 방금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랬죠. 뭐 7월 달부터 오신 분들한테 8, 9, 8월 계륵장이고 8월 달에 코스피가 1.8% 빠졌잖아요. 그리고 9월 좀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9월은 또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10월 중순까지는 수익 안 날 거니까 계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저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전무님, 업이 참 투자 상담이 곧 인생 상담이 되는 거라 고충도 진짜 많고 보람도 진짜 많으시겠습니다. 바로 따라오는 분도 많고 계속 얘기해줘도 안 따르는 분도 많을 테고 덕을 많이 쌓으시는 중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생활 하나하나가 덕을 쌓는 과정이고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계룡산의 한 도사님이
여기 계룡산 올라올 필요 없다고. 그 삶 자체가 고행의 연속인데 뭘 여기 와서 돌 닦으려고 그러냐고. 내려가라고. 네. 그때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였던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면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방송 보면서 배우고 노력합니다. 담대해져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모멘텀님은 얼마 전에 수술도 하셨고,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뭔가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네, 마음도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또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근데 요즘 댓글 쓰시는 거 보면 거의 다 이제 완쾌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봐주시니 칭찬으로 받을게요. 네.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코앞의 일만 생각하는 섣부른 결정의 끝은 어디일지. 지금 미국 서부 시간 10시 40분인데 대변인 나와서 기자들이랑 얘기 중인데 얼굴이 참 피곤해 보이네요. 조직은 항상 선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웃고 있지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휘자의 역할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몇십 명의 단원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는 지휘자에게 달려 있는데 모든 수장들의 역할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고 합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과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인지. 저는 7월 말에 랩 상품 가입하고 신나게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지난달에 감사하게도 일임을 맡길 수 있어 행복하십니다. 행복이 충만한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 처음을 기억하며 행복한 투자 여정 채슬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무님이 소개하신 콩국수 맛있게 먹고 제주로 내려오니 저녁 10시가 넘었네요. 아들은 전무님과 입맛이 같지 않은지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언제 제주 오시면 맛있는 콩국수집 안내해 드릴게요. 네. 어제 저녁 약속만 없었으면 같이 어제 오신 분들하고 식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주에서 오셨다가 내려가셨군요. 오늘 내려가신다 그죠? 전무님 다른 채널에 거의 안 나오시니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무님 비유를 듣고 싶어서요. 오늘 좀 이따가 한국금융신문 가야 됩니다. 오후에 한국금융신문 코주부라는 포럼이 있거든요. 네, 그 코주부 아마 실시간으로 아마 2시 한 40분부터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시간이 맞으시면 보시고 그 영상 지나간 영상 동영상 올라오면 그거 좀 보셔도 되고요. 전무님 저 연합뉴스 9월 폭락설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는지 저에게는 때로 모닝 브리핑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간혹 타 방송에서 더 깊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타 방송도 쫓아다닙니다. 세 번째라 안 들리던 게 또 들리네요. 시험 법칙과 유동성 정세를 공부 중이랍니다. 3번 보셨으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지 이번에 좀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9월 5일 날 혹시 4.4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죠?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이 중간중간에 시장에 확 빠지는 조정. 근데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가는 이번과 같은 그런 조정을 저희 파생에서는 그걸 윕소라고 하거든요. 윕소.
WHIPSOW. 네, 톱니바퀴에 톱니 있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윗소라고 하는데, 그 윗소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데 이렇게 시장이 확 빠졌을 때 잘 못 사잖아요. 왜냐하면 확 빠졌을 때 좀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그런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야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이렇게 안 된다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시죠. 이제 하락의 시작에 불과하다. 예, 그런 얘기에 이 윗소 바닥에서 잘 못 삽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에 제가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실업률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업률이. 근데 저는 이제 큰 하락을 3-4번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망쳐야 되는, 윗소가 아니라 도망쳐야 되는 하락은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보시고 57만 명 이상이 조회하셨기 때문에 요즘 욕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뭐 틀린 거는 틀린 거고요. 그래서 틀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타이거 우즈가 벙커에 빠지고 박세리 선수의 공이 해저드 옆에, 그죠?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거 우승은 물 건너갔나? 그랬을 때 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또 딱 리커버리 하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랑 아마추어의 차이가 리커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사큐에는 어떤 식으로 리커버리를 할까? 어제는 이성엽 선수 8회 투런 홈런을 말씀드렸는데, 그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매일 신문을 보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 저희 또 직원 요즘 잘 맞추는 우리 오대리 얘기도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 4Q에는 리커버리 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형님, 매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3,2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일임하려고 수익 보고 매도하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오르니까 보유하고 있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매일 직업으로 하고 있는 형님 대단하십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골프 치면 되게 어렵잖아요. 골프 선수들 치는, 우리는 화이트에서 치는데 선수들 치는 뒤에 챔피언 티에서 치면 웬만한 아마추어들 80대 나 80대 친다 해도 저기 챔피언 티 가서 그것도 오케이 안 받고 끝까지 퍼팅하고 전부 백돌이 다 되거든요. 야, 그 어려운 골프를 어떻게 치냐 이럴 수는 있는데, 프로골프 그 빠른 공을 어떻게 치지? 155km 이런 공을 어떻게 치지? 김하성 선수, 이정우 선수 요즘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의 세계는 당연히 어려운 걸 할 줄 아는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펀더멘탈, 내 체력 관리, 멘탈 관리.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안 좋았을 때 그러면 나가서 담배 피고 아니면 술 마시고 약간 내 몸을 약간 자해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뭐가 안 풀렸을 때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운드 바디.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사운드 마인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몸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운동으로 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요, 승부욕이 좀 강해야 됩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모든 운동을 하든 보면 승부처가 되는 게 있잖아요. 승부처가 되는 거. 그리고 10번의 직구 중에 하여튼 3번만 쳐도
3할대 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3할을 치고 있냐 4할을 치고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올해 들어와서 지금 5할을 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직구 2번 삼진 당하고 뭐 그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올 초부터 계속 삼진 당했었으면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겠죠. 우리 오들이 보세요. 쫙 그 승률이 55가 깨질 듯 했는데 다시 최근에 거의 뭐 한 7일 연속 다 맞춰버렸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오대리는 매니저로서 펀드 매니저로서 자질이 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 상담 저도 전문의께 특별 상담 받아야 치유될 것 같아요. 왜 진작 전문의 방송을 몰랐는지 후회 막심합니다. 작년 초 채슬리 인턴 가입해서 멘탈 관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좋아서 주식은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으쌰으쌰 꿀맛 같은 말씀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IQ 210 측정이 불가한 IQ 210이 넘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뉴턴 다 주식으로 돈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은 IQ 순이었으면 IQ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이루어졌겠죠. 그분들이 또 사업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교수 안 하고 그냥 주식하면 되잖아요. IQ 좋으신 분들이 주식을 잘했다면.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서 주식이 아직 어렵다. 어렵긴 하시겠지만 실제 투자 수익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영화 3개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저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서 거기 검프가 IQ 70으로 나오거든요. IQ 70인 포레스트 검프도 왜 그렇게 성공했느냐? 네, 약속을 지키고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영화 얘기까지 또 하면 또 한참 또 박세익의 또 영화 산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포레스트 검프를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원칙 나의 삶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원칙,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문 아들 데리고 사무실 분위기 정말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IBK 랩 상품 궁금해서 IBK에 먼저 문의했는데 계좌가 없으면 상담조차 안 된다고 하네요. 아직 여유가 없어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당장 가능한 게 IBK 개방형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방형은 아직 잘 몰랐어요. 그 개방형은요. 목표 전환형은 수익률 5%, 7% 달성하면 딱 그냥 주식 싹 비우고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근데 개방형은 그냥 목표 수익률 딱 정해놓지 않고 계속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상품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드디어 내일 서울 갑니다. 윤영필님 오늘 오시나 보네요. 오후에. 이따 뵙겠습니다. 퇴근 출첵입니다. 성실한 태도가 투자에 대한 좋은 철학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라고 했습니다.
고질적으로 몇 종목 물린 거 빼고 그동안 빠져나온 금액을 채슬리 랩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손절하고 모두 챙겨서 채슬리에 이름하고 싶으나 미련하게도 미련이 남아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보려고요.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 기대만 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거칠고 독선적이네요. 다음 달 하와이 가려는데 단순 관광비자 비용도 12달러로 2배나 올랐고 또다시 20달러로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방문기 피로 비행기 요금이 많이 저렴하네요. 저도 이스타 비자 저거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나 봅니다. (9월) 조정은 없는 것 같네요. 다행히. 맞습니다.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더 샀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네, 다 보고 나면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했어야 되는 게 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원칙과 근거와 투자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나.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고민 끝에 줄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에요. 과거 자료로 미래의 시장을 전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특히 강한장에서. 네. 9월 상승 중에 매수하면 됐었죠. 또 밑에 대댓글도 써주셨습니다. 지나간 답 보고 우리가 그럴 거는 아니고요. 항상 예측은 하라 했잖아요. 제가 월간 전망할 때 항상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하고 달라졌을 때 나의 예상과 뭐가 시장이 다르게 흘러갔고 어떻게 많은 대중의 그 시장에 참가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나와 다르게 어떤 액션을 했는가.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하여튼 반도체 랠리가 제 예상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슬리 AI 보다 보면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그죠? 그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지난 9월 중순에 상방향 배팅을 하는 거 보고 야 얘네들은 반도체의 이 짧은 전망도 얘네들은 어떻게 알았지? 예, 그러면서 저한테는 큰 하나의 소득이 됐죠. 제가 채슬리 AI 만들어서 또 그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 우리나라에서 옵션 플레이하는 이 외국인들이 이 정도 독사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작년 8월 초 반도체 급락하는 거를 알고 배팅한 것 같고 이번에는 반도체가 또 급등하는 걸 알고 또 위로 질른 거. 그러면 얘네들의 옵션 포지션만 보면 제가 못 보는 단기 반도체 랠리냐 급락이냐 이걸 얘네들이 미리 가르쳐주네. 그 엄청난 수확을 이번에 사실 저는 거뒀거든요.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이런 거는 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저는 계속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 해왔는데 얘네들이 반도체 전문가였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녁 때는 웜의 심박도 좋네요. 꿀잠 잘 떴요 하셨습니다. 네, 믿는 데가 있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다는 거 혼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흐뭇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주간 트렌드 보고 있는데 유럽에 계신 성구님이 보내주신 자료인가 보네요. 역시 조선의 왕자님, 꿀보이스 오대리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외국인 옵션 포지션의 발견뿐만 아니라 우리 오대리의 또 능력 발견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가 우리 조선의 왕자 박성구 성구의 능력에 대한 발견이었다면 최근에 그 하루하루 삼성전자가 이번에 6만 얼마였었죠? 6만 2천 원 돌파할 때부터 오드리가 딱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 7만 원 바로 돌파하고 얼마 전에도 또 이번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이 보배 같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화목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하신 설교 말씀에서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도록 하면 어디서고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에 큰 공감이 되어 채밀터 분들과 공유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전무님의 웜의 소통이 어디서 온 건지 오늘 3,000명 이상의 상담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듣고 이해가 되었네요. 네. 잠깐만요. 이 부분 한번 더 볼게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속을 썩인다. 뭐 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상대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상대가 뭔가 나한테 실수를 하거나 뭘 잘못했을 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그사 하여튼 이렇게 외워야 되겠네요.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리잖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3가지만 안 하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3가지 비하지 말라고. 그죠? 비교, 비난, 다른 사람 비난, 그 다음에 비관. 근데 요즘은 보니까 시장이 오르고 내 계좌랑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내 계좌랑 시장이랑 비교하면서. 근데 실제로 최근에 오르는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주식들이 오르면서 이 소외계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든 불행하게 만들려면 비교부터 하면 됩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쟤랑 비교했을 때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데, 다른 누구는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3가지 비 그걸로 크게 많이 좀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랩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하셨는데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 됩니다. KB 랩 상품을 알아보니 계약 기간이 1년이던데 가입 후 중간에 해제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방형 있잖아요. 개방형은 언제든지 내가 그냥 해제해버리면 돼요. 해제할 때 뭐 환매 수수료 같은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웜의 소통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을 읽었네요. 큰일 났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럽 트로이카 길을 읽다. 런던 커네리 워프에는
영국에서 보기 힘든 3,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 절비한데 영국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뱅크 스트리트를 이을 제2의 금융 허브를 목표로 1991년 조성된 곳이다. 건물마다 JP 모건, HSBC,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사의 간판이 걸려 있고요.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달리 커네리 워프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4%에 불과했던 사무실 공실률은 올해 18에서 19%에 달할 전망이고 수년 안에 30%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독일 폴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박물관인 아우토슈타트는 2000년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수가 5천만 명에 이르는데 아우토슈타트로 향할 때만 해도 인파에 치여서 제대로 구경조차 못할까 걱정이었지만 주말에도 한적했다. 아우토슈타트를 찾는 발길이 끊긴 것은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의 부진을 상징한다. 폭스바겐은 생산 판매 기준으로 일본 토요타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2030년까지 독일 내 생산 능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독일 사업자 근로자 12만 명 중에서 3만 5천 명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처럼 G7 중에서 4곳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포함된 유럽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금융강국과 제조강국이란 수식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는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프랑스는 뒤늦은 긴축 정책이 여론 반발에 막히며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수모까지 겪었고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가운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한국도 유럽과 같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회보장 지출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늦기 전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좀 볼게요. 자, 런던만 살아남은 영국인데 유령 도시에는 빈 점포 실업자만 남겨졌다.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더럼주의 비숍 오클랜드 중심가 일대에서는 마크스 앤 스펜스와 같은 대형 상점이 떠나고 작은 상점이나 셔터가 내려진 빈 점포만 눈에 띄는데 인근에서 자선단체인 엔젤 트러스트가 운영 중인 푸드뱅크에는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린 채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다. 비숍 오클랜드는 탄광, 철도 산업 쇠락과 함께 장기 침체를 겪으며 영국에서 가장 뒤처진 지역 Left Behind Place LBP로 꼽힌다. 현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미 유령 도시로 변했다고 자조했고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영국은 극심한 지역 불균형에 빠져들었고요. 2020년 브렉시트는 지역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국민투표에서 표출된 사건이었는데 비숍 오클랜드를 비롯해 산업이 쇠락한 지역인 잉글랜드 중 북부는 브렉시트 찬성에 투표했지만 브렉시트 후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이들 지역 간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수도 런던의 위상까지 흔들리면서 영국이 장기 저성장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이 발표한 뒤처진 동네 Left Behind Neighborhood의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만 222곳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부족 정도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인구로 따지면 240만 명으로 잉글랜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요. 뒤처진 동네는 런던에는 거의 없고 북부 미들랜드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런던과 비런던의 격차가 최악의 수준으로 커진 셈인데 자, 어니스터 영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28년 런던의 평균 지역경제 총부가가치는 1.7%로 전망되는 데 비해서 더럼은 1%에 그쳤고 같은 기간 고용성장률의 전망치는 런던이 0.9%가 로서 드럼의 3배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이 LBP 문제가 경제적 격차를 넘어 정치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면서 산산조각난 영국, Shattered Britai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Shattered. 자, 유럽 주요국 정부 부채 비율이 쭉 나오네요. 그리스 152, 이탈리아 136, 프랑스 107, 스페인 100, 영국 86, 독일 57.8. 런던 중심지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은 더 이상 찾기 어렵고요. 상장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상장된 기업에 대한 평가도 EU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런던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런던 증시의 상장 기업 수는 2015년에 2,708개에서 2025년 1,603개로 약 40%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만 192개 기업이 런던 증시에서 상장을 폐지하거나 이전했고 그래요? 192개나? IPO는 17건에 그쳤다네요. 올 상반기 영국에서 IPO를 통해 모집된 금액은 1억 6천만 파운드, 겨우 3천억으로 지난 30년간 가장 적었습니다. 런던이 더 이상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는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영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투자 유치 부진인데 영국 기업무역부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이 유치한 해외 직접 투자 FDI 신규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해서 12% 감소한 1375건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하네요. 핵심 성장 동력인 IT, 금융, 생명과학에서 FDI의 둔화세가 두드러졌고요. 올해 9월 미국 제약사 머크가 런던 R&D 센터에 대한 투자를 백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약 10억 파운드로 투자 규모도 컸지만 런던 한복판 킹스크로스 인근의 대규모 오피스 빌딩 골조 공사까지 마쳤는데도 없던 일이 됐다네요. 악화된 투자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영국 언론은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이네오스 에너지도 지난 8월 영국 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5조 원의 투자금을 미국으로 돌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네요. 영국의 과도한 세금 정책과 불안정한 규제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년 일자리 타격도 심해서 올해 졸업생 대상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해서 33%나 감소해서 7년 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 상공회의소는 영국 경제가 퍼스트 기어에 갇혀 있으며 이대로 가면 장기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지출 덕분에 경제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 경제의 부진은 이른바 브렉시트 후회론을 키우고 있는데 올해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입소스 몰이 조사에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는 응답이 55에서 57%로 꾸준히 과반을 상회하고요.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응답은 30% 초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5월 EU와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고 영국과 EU 간의 무역 장벽을 더 낮추고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영국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함의가 크다.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게 2016년 5월 말이었던가 6월인가 그랬었거든요. 2016년. 네, 그러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예, 그러면서 시장이 확 밀렸다가 그때도 휩소였었죠. 그것 때문에 뭐 언론에서 난리 났지만 다 회복했고, 트럼프가 그해 16년 11월 8일 날 대통령 선거 있고 9일 날 당선됐다고 했을 때도 허흑 했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2017년 말까지 2018년 초까지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지금은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딱 10년 됐네요. 10년. 결정을 한 건 10년이고 브렉시트로 이제 완전히 탈퇴한 거는 아까 보니까 2020년인가 보다, 그죠? 미 군함 보수 물량 몰려온다. 부두에서 조립해도 관세가 유예. 자, 보겠습니다. 관세청이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선업 수주 증가에 대응하고자 일반 부두도 관세 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보세 공장의 장외 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가 미 군함 유지보수 정비, MRO 물량 증가로 보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고요. 관세청은 보세 화물 감시와 단속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세 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군함 수리와 선박 각종 설비를 배치하는 이른바 의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신규 선박 수주 및 미 군함 MRO 증가에 따른 선박 건조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한국 주요 조선업체들은 보세 가공 제도를 활용해서 선박을 수출하고요.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로 들여와서 선박을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형태인데, 조선산업의 전체 수출액 중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수출하는 비중은 92%에 달합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보세 제도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인데, 미국 현지에서 조선업 관련 공급망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핵심 원자재 등을 국내 조선소 보세 공장으로 반입한 뒤 중간 제품 제조, 품질, 성능 검사, 조립 등을 거쳐서 미국으로 재수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군요. 문제는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라서 보세 적용을 받는 선박 건조 장소가 부족한 데 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선박 수출액이 20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5%나 늘어나 있고요. 22년 한 해 선박 수출 실적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보세구역 확대는 중소조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이 보세구역 바뀐 일반 부두에서도 장외 작업을 허용하게 되면 조선사로서는 신조 선박과 미군함 MRO 작업 공간에 훨씬 여유가 생긴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조선 주가는 쉬고 있는데 조선 업황은 여전히 잘 되고 있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이게 실화냐? 49% 대 6%. 한국 주식형 펀드, 미국 펀드의 압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44.59% 오르면서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가 북미 주식형 펀드보다 8배나 지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1044개의 올 평균 수익률이 49% 기록했고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도 9.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 같은 기간 북미 주식형 펀드 202개의 평균 수익률은 5.83%에 그쳤습니다. 한 달 기준 평균 수익률은 2.66% 기록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올 들어 각각 13.3, 17.2 올랐지만 상승폭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낮은 영향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방산, 조선, 원자력 종목에 투자하는 ETF들이 수익률에 견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레버리지 종목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 플러스 K방산은 연초 대비 196.93% 오르며 전체 주식형 펀드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타이거 K방산과 우주는 179%, 플러스 하나그룹주는 154, 소울 K방산 151, 타이거 200, 중공업 120, 하나로 원자력 119, 소울조선 탑3 111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 총액 AUM도 급증을 했는데 지난해 말 60조였던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지금 94조, 와 95조 가까이 됐고요. 반도체 가격 상승은 국내 증시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며 인공지능 AI 호황 사이클의 낙수 효과가 국내 반도체 업황 호조로 가시화되는 점은 국내 증시의 중요한 추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박상영 연구원이 얘기했고요.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며 유동성 장세에 한층 힘이 실렸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이 순환매를 거듭하면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9.6% 빠지고 코스닥 마이너스 21%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수익 나야죠. 근데 미국 주식은 23년, 24년 다 24, 25%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뭐 북미 펀드 6%, S&P 13%, 그죠? 17%. 3년 연속 계속 대단한 거죠. 작년에 우리 시장이 너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많이 빠진 게 또 작년에는 반도체였잖아요. 삼성전자.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계속 이렇게 뒷북치면서 쫓아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쫓아다니는 거는 트레이딩에 내가 고수냐, 이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는 매매에서 올라갈 때 딱 먹고 떨어지는 어깨에서 딱 도망 나오고.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신부장이 그 얘기했죠. 오른쪽 어깨에서 도망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트레이더들은 뭐 지금 막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들어가서 먹고. 근데 트레이딩에 실력이 없는 분들은 하면 안 돼. 23년 2차전지 7월 달에 피크아웃 칠 때도 그때도 계속 유튜브 나가면 물어보는 때마다 그 얘기를 했었죠.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비싼 영역일 때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미국 갈 때 미국 쫓아가고 한국 갈 때 한국 쫓아가고, 네, 그런 것 다 이래 모멘텀 플레이를 잘 하려면, 네, 트레이딩 테크닉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2차전지 처음에는 먹었는데 나중에 못 팔았다고. 네, 처음에는 먹을 겁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먹을 때는 500만 원으로 먹고 떨어질 때 내가 500을 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5천 질렀어야 되는데 하면서, 네, 떨어지는 어깨에서 천 채우면서 떨어질 때는 5천으로 터지고 먹을 때는 500으로, 네, 먹는, 그게 무한 반복될 겁니다. 무한.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최근에 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 회사에 많이 오시고 저희한테 뭐 랩 가입을 하시다. 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5년 동안 주식으로 돈은 못 버신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예, 이렇게 인턴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HD 현대일렉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K-그리드 전력망 업체들의 초고압 전력망 수주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미국 내 초고압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전력기기 업체들이 연일 대형 수주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와 2,800억 원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765kV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총 24대를 공급하는 계약이군요. 이번 계약은 창사 이래 단일 계약 기준으로 최대 규모 수주로 공급 물량은 2029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은 1999년 신서산 변전소에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 이후 국내 대형 발전소와 미국, 인도 등 해외 시장에 총 160대 이상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해 왔고요. 특히 2027년 예정된 미국 엘라바마 공장 증설을 통해서 765kV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북미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군요. 자, 765kV 초고압 변압기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소수 기업만 생산할 수 있고 이번 수주를 통해서 북미 초고압 송전망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거다. 765 초고압 변압기는 미국 내 최대 전압 사양을 적용한 초고압 변압기이군요. 기존 345 변압기 대비해서는 송전 용량이 5배까지 늘어나고 건설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전력 손실도 낮아서 대용량 장거리 송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발전소가 산업단지, 주택가 등 수요처에서 멀리 위치해 안정적인 장거리 송전망이 필수인데 전력망의 약 70%가 1960년대 구축된 노후 설비로 교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군요. 여기에 AI 산업 확장과 데이터 센터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서 765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서 효성중공업도 미국 최대 송전망 운용사와 765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29대, 800 초고압 차단기는 24대 등 총 2천억 이상 규모 전력기기를 풀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네요. 한국 기업이 765 송전망에 전력기기를 패키지 형태로 일괄 공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확한 납기 준수 등이 꼽히고 전력기기는 부품만 3만에서 4만 개가 들어갈 정도로 복잡하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력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방국인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시장에서 선전하는 덕분에 K그리드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수주 잔액은 총 23조 원에 육박하고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부문 수주 잔액이 10조, 현대는 9조, LS는 4조 정도 달성을 했군요. 지난해 한 17조 원 수준이던 북미 변압기 시장은 10년간 7.7%씩 매년 성장해서 2034년 되면 한 36조 시장으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자인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갑인 공급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은 대형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조선 랠리가 있기 전에 요 변압기, 전력, K그리드 이 주식들이 먼저 올랐었죠.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글로벌 탑티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갑을 관계가 우리가 납품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갑 같은 을의 위치가 되고 있고 우리만의 경쟁력, 네, 높은 품질 그리고 빠른 납기 등등 가격 경쟁력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필요한 얘기는 다 여기 기사에 다 있네요.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까지.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는 금만, 우울한 비트코인. 네. 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 요러고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 자료 만들 때도 이 비트코인 차트를 다 봤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상한 그림대로 가고 있는데, 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는 또 더 위로 튀고 있죠. 네, 비트코인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 22년도에 비트코인이 먼저 바닥을 치고 돌았었거든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두 가지 비트코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죠. 투자 심리와 시장의 유동성. 자, 실물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이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금값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금보다 뉴욕 증시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금값이 최근 한 달간 9.43 상승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23% 하락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금은 38.6% 수익률을 올렸지만 비트코인은 22%밖에 안 올랐습니다. 단기 및 중기 수익률 모두 비트코인이 실물 금에 크게 밀리고 있다는 의미고요. 금은 금리 인하와 경기의 불안정성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형국인데, 이에 비해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고용, 물가 등 불안 요인 등의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보니 수익률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계수가 0.72로 떨어졌고요. 높은 연관성이지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지수는 0.87까지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과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관계수도 0.86이에요. 두 지표 간 흐름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이죠.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이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정확하게 거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페드가 기준금리 0.25 인하한 이후에도 금과 비트코인은 지금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9월 FOMC 직후 11만 8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11만 4,300까지 빠졌고, 반면에 금은 3,627달러에서 한때 3,696달러까지 올라다가 오르며 소폭 상승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이자가 없는 금을 매수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줄어들어서 호재로 꼽히게 되고, 당분간 금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예찬 상상인증권연구원은 현재 금 가격 상승은 역사적 강세장 패턴에 따라서 26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과거 금리가 동결된 후 인하를 재개했던 4차례의 사례에서 금 가격은 평균 16% 상승했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중국 중앙은행 등의 매수세가 가격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비트코인의 이 상관계수예요. 이 상관계수를 보면서 제가 올해 2월 달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큰 폭락이 이제 온다. 2월 달 했을 때 제가 큰 폭락이 오니까, 주식시장에 큰 폭락이 오니까 비트코인으로 옮겨 타라. 그거는 로버트 기요사키 정도 되시는 분이 이 정도 주식시장하고의 비트코인하고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실 건데, 주식이 폭락하는데 비트코인을 사라? 그건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